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안전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강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부안 마실길 1코스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1코스가 마실길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군산시 어청도 남쪽 해상에서 화물선과 꽃게잡이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화물선과 어선에 각각 승선원 19명과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완주군 운주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목재류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런데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받아 시작됐지만 정읍시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결국 승인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 후로 2년 뒤 전북자치도는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추가했고 2020년에는 업종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해 정읍시는 고형연료 사용을 허가했고 환경부도 대기, 수질 등과 관련한 통합환경 허가를 내줬는데 이는 모두 전임 시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변경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잘잘못은 없는지 허위 서류 포함 등 절차상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감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반대 대책위와 면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식했다며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 취소밖에 없어요. 근데 건축 허가 취소 행위를 하면 거기에 재판이 들으면 돈을 다 물어줘야 돼, 시에서. 하지만 이 시장은 업체 측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정보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 시민들에게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운영과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 영향과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고시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보면 개발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시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시민들의 환경훼손 우려가 큰 만큼 개발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에 보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4가지 조건이.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에 보면 시설 운영 사업 및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적극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성실히 업체에서 이행을 안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연장을 해주시면 안 되지.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이 시장은 전북자치도에 개발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 LG일루비전 전북방송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공사용지에 포함돼 사라진 부안 마실길 1코스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부안군이 새로운 1코스를 조성했는데
볼거리도 방문객도 부족했습니다. 부안군은 꽃이 피면 다를 거라고 장담했는데요. 마실길 1코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나라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데이지 꽃이 산들거립니다. 사람들은 마실길 1코스 초입에 활짝 핀 데이지 꽃을 따라 산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전혀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이곳은 부안 마실길 1코스 우회 탐방로입니다. 뒤로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 공사가 멈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부지가 보입니다.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고 옆엔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마실길 1코스를 반년 만에 다시 와봤는데요. 여전히 숲풀은 무성하고 산책길로서 볼거리도 부족합니다. 1코스 입구만 꽃밭으로 조성했을 뿐 뒤편에는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좁은 다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곳곳에는 대형 폐기물도 방치돼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총 8코스를 걸으라고 만든 마실길 취지가 무색하게 새로운 1코스 입구에는 어떻게 다음 노선을 가는지 알려주는 안내판도 없습니다.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안내판 좀 길을 몰라갖고 지금 여기 관광차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좀 길을 몰라서 아마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까 관광차 한 대 왔는데 여기만 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문객들은 1코스 앞 꽃밭에서 사진만 찍고 떠나기 일수. 새로운 1코스가 마실길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코스는 난 전만 못 온 것 같아. 거기 약간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연결이 조금 올 때마다 좀 아쉬워요. 작년에도 내가 와봤을 때 여기 공사를 했거든. 근데 좀 실망. 그래서 공사 초기라 그랬지. 앞으로 두면은 잘 되겠죠. 현재 마실길 1코스 풍경을 저해하는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공사는 토지 매각 절차도 끝나지 않아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던 마실길 1코스. 새로운 길로 다시 탄생했지만 과거의 명성은커녕 잠깐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6일 새벽 5시쯤 군산시 어청도 남쪽 11km 해상에서 44,000톤짜리 화물선과 22톤짜리 꽃게잡이 어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한 군산해양경찰서는 배 앞머리가 화물선에 깊게 박혀 움직일 수 없던 어선 뒤쪽에 줄을 연결해 두 선박을 분리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과 어선에 각각 승선원 19명과 6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항 당시 승선원이 5명으로 신고된 어선에서 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이 중에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1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이 장기간 자동 조타 장치에 의존해 배를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47분쯤 완주군 운주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9살 A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커브길을 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쌀값 하락으로 고심하던 농가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농협, 포대에 담긴 쌀이 트럭에 실립니다.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강진쌀입니다. 모두 40톤이 배에 실려 현해탄을 건널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매주 5차례 모두 2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글쎄 일본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긴 하나 현재 우리 전남쌀 새청무 품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쪼록 가격에 수출 지원금이랄지.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흉작과
장기간 지속된 쌀 감산 정책, 그리고 일부 사재기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쌀값이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 현재 일본 내 5kg짜리 쌀의 소매 가격은 약 4,268엔으로 우리 돈 약 4만 1,000원입니다. 우리 쌀값의 3배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농가에 기회가 온 겁니다. 강진에 앞서 전남 해남의 쌀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2톤을 시작으로 올해 59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일 5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50톤을 수출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00톤을 일본에 팔 예정입니다. 한국 쌀이 가격과 맛에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일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쌀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단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쌀도 수출하고. 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 근로자 공공기숙사를 열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지상 2층 규모로 객실 26개와 공동 취사실, 샤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최대 54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인 농업 근로자 공공기숙사 개관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인권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읍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필리핀에서 직접 선발한 우수인력 39명을 기숙사에 입주시켰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이 될 사전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이 종반을 향해 치달으면서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선 투표율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식 3단계 전략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중앙당 선대위와 도당 선대위 차원의 선거 전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다만 6.3 대선의 사전투표 일정은 과거와 달리 민주당에 불리해 보인다고 합니다.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주말에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29일과 30일 평일에 실시되는데 민주당 지지층인 직장인들 상당수가 평일에 사전투표가 쉽지 않고 투표 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3월 산불이 났던 순창군이 당시 현장 일대에서 대규모 화재 대응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는 순창군 공무원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과 헬기와 방제차 등 장비 6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4월 공무원 산불 진화대를 공식 발족한 순창군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